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 법인격 부인 소송을 제기하시려고 하시는 분들은 이 법인격 부인 소송의 특징을 잘 간파하셔서 소송을 철저하게 준비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광석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법인격 부인 소송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법인격 부인 소송이 정확히 어떤 의미인지 좀 자세하게 설명해 줄 수 있으실까요? 이 법인격 부인 소송은 우리나라에 많이 있는 이 주식회사 제도하고 관련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이 사업체가 주식회사로 운영되는 경우가 특히 많습니다. 실질적으로는 개인 사업자에 불과한 경우도 형식적으로는 상법에 의해서 주식회사로 운영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이 주식회사는 주주 유한 책임의 법리를 가장 중요한 근본 원리로 합니다. 회사가 채무가 아무리 많다고 하더라도 주주는 출자한 범위 내에서만 책임을 진다는 것이 이 주주 유한 책임의 법리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주주 유한 책임의 법리를 너무 엄격하게 적용하게 되면 이 형평에 반하는 경우가 발생하게 됩니다. 가령 대주주 중에 한 명이 대표자로서 이 회사를 자신의 개인 사업인 것처럼 운영하고 있었는데 그러한 경우에도 그 배후에 있는 대주주의 재산은 전혀 건드리지 못하고 회사의 채권자는 오로지 회사의 재산에 대해서만 집행하라고 한다면 이 형평의 원리라든가 여러 가지 정의관념에 비추어 타당하지 않은 경우가 발생하게 됩니다. 이러한 경우에 형식적으로는 이 법인, 즉 주식회사에 대해서만 채권을 가지고 있는 경우라 하더라도 예외적으로 이 회사를 실질적으로 지배하고 있는 개인이라든가 혹은 그 개인이 새롭게 설립한 다른 법인에 대해서도 예외적으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이 법인격 부인의 법리이고, 이 법리에 따라서 배후에 있는 개인이라든지 새로 설립된 다른 회사에 대해서 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우리가 넓은 의미에서 법인격 부인 소송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변호사님, 네. 그러면 법인격 소송은 어떠한 경우에 가능하고 누구를 상대로 해야 되는지 좀 자세하게 설명해 줄 수 있으실까요? 법인격 부인은 이론적으로는 두 가지로 구별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법인격 형해화와 나머지 하나는 법인격 남용입니다. 법인격 형해화라는 것은 형식적으로는 법인이 설립되어 있지만 그 법인의 재산이 개인의 재산과 완전히 혼용되어 있고 그 의사결정도 법인이라고 부르기 무색할 정도로 특정 개인이 의사결정을 독차지한다면 형식적으로는 법인이 설립되어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그 법인격이 완전히 없는 것과 진비없게 되었다는 의미에서 우리는 법인격 형해화가 되었다고 부르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법인격 남용이라는 것은 채무를 면탈할 목적으로 법인이 설립되거나 혹은 이와 유사할 정도의 부당한 목적을 가지고 법인을 설립을 해서 이 법인의 주주 유한 책임이라든가 이 법인의 제도를 채무 면탈 등 부당한 목적으로 악용을 했다는 의미에서 우리는 이러한 경우에 법인격 남용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즉, 법인격 부인 소송이라는 것은 어떠한 법인에 대해서 채권을 가지고 있는 원고가 그 법인을 실질적으로 지배하고 있는 개인 혹은 그 법인과 유사한 인적, 물적 구성을 가지고 채무를 면탈하기 위해서 새롭게 설립된 법인을 상대로 금전을 지급하라는 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법인격 부인 소송이라고 하겠습니다. 말씀만 들어도 좀 많이 복잡한 소송 같은데 네. 일반인분들께서 이 법인격 소송을 준비한다면 좀 주의해야 할 점들이 어떤 게 있을까요? 먼저 법인격 부인 소송에 대해서 말씀드리기 전에 주주 유한 책임에 대해서 짧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주 유한 책임이라는 것은 회사가 설령 망하거나 회사의 채무가 누적되었다 하더라도 주주들은 출자한 범위 내에서만 책임을 진다는 원리입니다. 이 원리가 중요한 이유는 현대 자본주의 사회를 형성하게 된 근거가 되기 때문입니다. 주주들은 출자한 범위 내에서만 책임을 지고 그 이상의 책임은 지지 않기 때문에 불특정 다수로부터 특정 사업에 필요한 자본을 끌어모을 수가 있었고, 이렇게 모은 자본을 토대로 위험하고 거대한 사업에 진출할 수 있게 되었고, 이렇게 함으로 인해서 물질적으로 풍요로운 현대 자본주의 사회가 태동하게 된 것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주주 유한 책임에 예외를 두는 것은 극히 예외적으로만 인정이 됩니다. 법인격 부인 소송이라는 것은 이렇게 주주 유한 책임이라는 대원칙에 작지만 극히 일부의 예외를 두는 것이기 때문에 매우 제한된 경우에서만 그 법인격 부인 소송을 인용받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법인격 부인 소송은 원고의 승소율이 다른 소송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매우 낮습니다. 이래서 법인격 부인 소송은 다른 권리 구제 수단이 없을 경우에 마치 최후의 수단처럼
사용하는 것으로 인식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물론 이러한 인식 자체가 틀린 것은 아니지만 법인격 부인 소송을 통해서 채권자 취소 소송이 가능하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한 법인격 부인 소송은 법원을 통해서 광범위한 사실조회를 하고 사실조회의 결과를 토대로 법인격이 남용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소송이기 때문에 소송이 시작되기 전에는 그 결과를 함부로 알 수 없습니다. 법원이 설시하고 있는 요건에 잘 맞아 떨어진다면 법인격이 남용되거나 법인격이 형해화되었다는 판단을 충분히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승소율이 낮다는 이유만으로 미리 속단하실 필요는 없다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바와 같이 이 법인격 부인 소송은 그 특징상 굉장히 광범위한 사실조회를 허용합니다. 이러한 사실조회를 토대로 해서 우리는 그전에 몰랐던 기존의 법인에서 신설법인으로 재산이 이전되었다는 사실과 피고의 변론에서 나오는 그 이전의 경위에 대해서 원고가 알 수 있게 되고, 그러한 측면에서 보자면 설령 법인격 부인 소송에서 패소했다고 하더라도 추후 제기하는 채권자 취소 소송에서 승소함으로써 채권의 전부 또는 상당 부분을 회수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 법인격 부인 소송을 제기하시려고 하시는 분들은 이 법인격 부인 소송의 특징을 잘 간파하셔서 소송을 철저하게 준비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방금까지 말씀해주신 거는 법인격 부인 소송을 준비하시는 분들이었다면은 네. 반대로 이거를 방어를 해주셔야 되는 분들은 어떤 점을 좀 주의해 주셔야 될까요? 법인격 부인 소송의 피고가 되시는 분들은 이 단순히 통계적으로 원고의 승소율이 낮다는 이유만으로 방심해서는 안 됩니다. 조금 전에도 말했듯이 사실조회를 통해서 얻어진 결과를 종합해서만 그 법인격 부인 소송의 결과를 알 수 있기 때문에 사전에 그 결과를 속단할 수 없고, 이 말은 피고의 입장에서는 이 소송을 절대로 방심하거나 만만하게 봐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가 배당이의 소송에서도 이 말씀을 드렸는데, 배당이의 소송의 경우 사유행위 취소 소송이 병합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변론을 할 필요가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법인격 부인 소송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법인격 부인 소송은 배당이의 소송하고 다르게 사유행위 취소 소송을 병합은 할 수 없고 별도로 제기해야 되지만, 법인격 부인 소송에서 했던 변론은 사유행위 취소 소송에서 그대로 원고의 입증 자료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법인격 부인 소송에서 특정한 재산이 신설법인으로 이전된 경위를 설명하는 과정에 있어서 그 설명이 추후 제기될지도 모르는 사유행위 취소 소송의 증거로 쓰일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하셔서 그 변론을 신중하게 할 필요가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피고는 이 법인격 부인 소송을 만만하게 봐서는 안 된다는 점과 추후에 사유행위 취소 소송이 별도로 제기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하셔서 변론을 신중하게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럼 법인격 부인 소송을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지 좀 마지막으로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먼저 원고는 이 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법원을 통하지 않고서도 수집할 수 있는 증거들을 철저하게 모을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신설회사의 홈페이지, 그리고 기존 회사의 홈페이지를 각각 이제 캡처를 해 놓는다든지, 기존 회사의 등기부 등본, 그리고 신설회사의 등기부 등본을 열람해서 임원의 인적 구성이 얼마만큼 동일한지, 그리고 신설회사가 주소는 어딘지, 홈페이지를 통해서 팔고 있는 상품이라든가 그 영업 방식이 얼마나 유사한지를 미리 잘 정리해 놓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원고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다양한 사실 조회를 100% 활용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등기부 등본에 나오지 않는 근로자의 인적 구성을 확인하기 위해서 건강보험공단에 사실 조회를 하거나, 혹은 신설회사와 기존 회사의 매출이라든가 매입 구조가 얼마나 유사한지를 확인해 보기 위해서 과세정부를 세무서를 통해서 확인해 보는 것입니다. 이러한 광범위한 사실조회를 통해서 대법원 판례가 설시하고 있는 법인격 부인의 법리에 얼마만큼 부합하는지를 입증할 수 있게 되고, 이러한 입증을 통해서 비로소 주주유한 책임의 원칙에 균열을 가하는 예외를 인정받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피고의 경우 이렇게 원고가 제시하는 다양한 사실관계에도 불구하고 판례에 비추어 법인격 남용이라든지 법인격 형행화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점을 논리적으로 잘 설명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손쉽게 방어할 수 있는 포인트를 놓치거나 법인격 부인의 법리를 오해해서 불필요한 변론을 해서 스스로 불리해 주는 것을 경계할 필요가 있습니다. 법인격 부인 소송을 고민하고 계시거나 법인격 부인 소송의 소장을 받고 피고로서 대응하셔야 되는 분들 모두에게
최적의 자문과 변론을 제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래 링크를 참고하셔서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은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법인격 부인 소송에 대해서 유광석 변호사가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